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 시작 전에 질문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질문하는 법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성적인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감성적인 도움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답변을 원하시려면은요, 논리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감성하면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인, 솔직히 이게 성적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성적에 도움되는 건 뭐냐면,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수치. A가 현재 몇 등급이다. 3등급이면 3등급. 대략적으로 고1 모의고사 몇 등급이다. 고2 모의고사 몇 등급이다. 현재 토플이 몇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도움. 근데 길게는 서술을 하시는데 길게 쓰신 내용 중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저도 그냥 비슷하게 그냥 링크해서 첨부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했던 질문이 거의 동일한 게 나오면은 예전에 답변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거기 맞춤 상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돌고 돌아요.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그래서 맞춤 상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몇 개 안 되는구나 였어요. 결국 질문하시는 것들이. 늘 뻔하시고 늘 똑같거든요. 근데 개별적인 자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려면 논리적인 얘기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상태, 등급을 갖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어머님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아들이 돌봐주기도 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거 도와줄 수 있나요? 못 도와주거든요. 그럼 의사한테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열이 났고, 대충 열이 한 38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구토도 좀 있고, 그리고 배가 좀 아프고, 그럼 의사가 여기저기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단을 내리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머님. 질문하시는데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만 하시는데 내용이 길긴 긴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되고 어머님 개인 감정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도와드려요? 감정을 풀어달라는 그건 제 역할이 아니라고 전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감정 푸는 거는 배우자님한테 하셔야 돼요. 배우자님. 그리고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님이나 친한 친구분들. 저는 논리적인 거에만 대답을 해드려요. 구체적인 걸 물어보셔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거를 콕 집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말들은 좀 안 쓰는 게 좋죠. 이거는 일할 때도 방해, 공부할 때도 방해되는 요소잖아요. 어차피 감정을 갖고 감성을 갖는다면은 긍정적으로 스마일한 상태를 가질 것. 그게 제가 요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상위권 되는 비법 설명할 텐데, 요거는 완전히 그냥 누구 입장이냐면 하위권 입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하위권 입장. 그러니까 타이틀을 좀 바꾸면 하위권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상위권이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정신이 중요하죠. 정신이 확립이 된 다음에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잖아요. 정신은 일단은 먼저 자신은 상위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돈 저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은행에 1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내년에는 저기가 200만 원이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거 그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게 정신적인 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늘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상태만 바라보면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이 만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높은 단계를 봐야 되는데 너무 높은 단계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갭이 세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뭐랑 똑같냐면은
63층 빌딩 앞에 가가지고 63층 꼭대기를 보세요. 거기가 목표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기까지 언제 걸어 올라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2층만 올라간다 싶으면은 2층은 해볼만 하거든요. 걸어만 가면 되잖아요. 3, 4층도 해볼만 하고. 그 정도 레벨, 자기한테 맞는 그 정도 레벨의 상위권 의식을 좀 가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갖냐? 잠재의식적으로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요, 본인이. 그 세뇌 의식이 없게 되면은 결코 못 올라가요.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패배의식은 내가 뭐 지난번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난 요즘 애들 와가지고 이렇게 패배의식 얘기하는 것도 안 믿어요. 요즘 애들은 그 공부를 끈질기게 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좀 하다가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런 스타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머리부터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뭔가 하려고 그러는 순간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인데요. 방법은 약간 좀 균형을 잡혀주셔야 돼요. 균형이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부의 틀을 늘 얘기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공부의 틀을 얘기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영양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의 틀을 먼저 잡아놔야 돼요. 윤곽을. 뭐랑 똑같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단백질 뭐 3요소가 저거 아닌가? 뭐 지금도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배웠잖아요. 영양소의 3개 요소라고. 근데 애가 이렇게 하니까 좀 설명이 별로 안 좋네요. 밥 먹으려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잖아요. 근데 애가 밥만 먹어요. 밥만 먹으면 얘가 좋은 애예요? 나쁜 애죠. 김치만 먹으면 얘도 아니잖아요. 건강상 균형이 없잖아요. 근데 고기만 먹으면 얘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로 애가 사탕만 먹으면 이거 어머님들이 다 인정하나요? 애가 밥만 먹으면 냅두세요? 안 냅두죠. 그럼 김만 먹으면 안 냅두죠. 그 다음에 고기만 먹어도 안 냅둬요. 그리고 사탕만 먹으면 개난리를 치죠. 그렇지 않나요? 저부터도 개난리 치는 것 같은데 그 사탕 양껏 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애한테 이렇게 영양소 같은 거 먹어도 균형 잡히게 하잖아요. 근데 유독 공부만 이렇게 편식을 시키냐는 거죠. 편식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서 특정 과목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 내에서도 편식이 있어요. 편식. 그거를 어머님들이 자꾸 경외시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경계하거든요. 영어 교육할 때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단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 두 번째는요. 문법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독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요. 듣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발달돼야지 영어 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 조금 하시는 분은 뭐라 그럽니까? 독해하면서 문법도 하고 그리고 단어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단어도 잘 익혀지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 입력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돌고 도는 스토리만 계속 나오다 보면은 정작 필요한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걸 갖다가 다양화시켜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처럼 공부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로 공부를 하면은 재미가 없죠. 뭐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인간이 단순한 거 반복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이 감정에 치우칩니까? 아니면 논리에 치우칩니까? 논리로 가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무슨 놈의 성공을 해요? 그 논리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아날로그지만은 삶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처럼 딱딱 관리가 돼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믿는 게 데이터만 믿어요. 데이터가 아닌 것은 믿질 않아요. 제 삶 자체가 데이터로만 계속 보고 있고 데이터로 계속 축적을 하다 보면은 꾸준히 늘어가는 게 느껴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애들 관리 데이터 보다 보면 어떤 날은 갑자기 퍼센테이지 팍팍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애가 감정이 막 상하고 그런 날이죠. 근데 그런 날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좀 각성을 하고 계셔요. 편식시키면 안 돼요. 애가 싫어하니까 막 독해지만 막 시키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절음발이로 만드니까 결국 뭐 사기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의 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부의 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하고, 두 번째가 이제 튜코 수억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튜코 수억을 시키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직독직해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튜코 수억은 그 세미나 계속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문법하고 구문하고 독해 스킬을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직독직해는 이제 실전 능력을 배양하라고 해놓은 거고요. 이거 튜코 수억이 두 개인 이유가, 여기 첫 번째 튜코 수억은 그 전에 진행했던 것, 전 단계, 이거는 현 단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애들이 현 단계만 해놓게 되면은 까먹어요, 전에 배운 걸. 까먹으면 뭐합니까? 까먹으면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 단계, 현 단계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게 제가 학습 목표를 잡고 있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뭐가 편하냐면은, 공부하러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만 편해요. 여기만 편하고, 어떤 애들은 단어만 가지고 30-40분 하는 애들도 있어요. 1시간 넘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거 하는 척 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결국 여기밖에 못하니까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안 늘죠. 어떤 애들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죽어라 하고 이거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려니까 힘에 부치거든. 여기까지 가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집중해서 안 하는 애들 같은 건 대강 조금 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위권일수록 이 틀만 유지해줘도 성과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데이터로 쌓아가야 된다니까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중등 2500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찔끔찔끔씩 꾸준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얇은 문법책 하라고 그랬잖아요. 얇은 문법책을 가지고 찔끔찔끔씩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맞는 책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얇은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얇은 독해책. 얇은 게 왜 좋냐면은, 그 얇은 걸로 하다 보면은 책이 금방금방 바뀌다 보니까 속도감이 생겨요. 근데 저희가 만든 이제 고1 직독직해 100이나 고2 직독직해 100, 고3 직독직해 100은 이제 지문 딱 100개로만 해놨죠. 100개로 해놓은 이유가, 고1, 고2, 고3을 묶어버리면 지문 300개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1등급 나오려면은 지문 한 4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고1, 2, 3 묶어서 300개 하고, 지가 별도로 공부하게 되는 지문 100개가 암만 공부 안 해도 학교 다니다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과학적으로 봤을 때 1등급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딱 100이라는 게 또 공부와서 토막토막 내서 나가기도 좀 좋고요. 이렇게 데이터로 쌓아나가야 돼요, 데이터로.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공부를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되고,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학습. 수학 공부하듯이.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영어는 데이터가 안 쌓인다는 것 때문에 싫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영어 싫어했거든요. 영어는 한 문제를 풀어도 스릴이 없잖아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와도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수학은 안 그렇거든요. 한 문제 원리 알고 딱 풀고 나면은 짜릿하잖아요. 다음 문제 풀 수 있다는 그 자신감도 있고. 근데 영어에도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끔 만든 게 튜코 수학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위권이 상위권이 되려면은 이 시간을 분배해 놓고 하면 돼요. 제일 먼저 투자할 건 뭐냐면은, 일단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단어부터 해야 돼요. 단어부터 해야 되고, 단어를 최소한도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게끔 해줘야 돼요.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문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거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독해집 같은 거는, 독해집을 사는 것보다 사실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고3 모의고사 있잖아요. 고3 모의고사에서 듣기평가 있죠. 듣기평가에 나온 지문조차도 거기 하위권들은 이게 리딩이 안 돼요. 그럼 듣기평가 나온 지문 가지고 독해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모의고사 듣기평가 공부까지 같이 되잖아요. 그럼 독해 공부도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중등 2,500을 먼저 한번 끝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바퀴나 두세 바퀴 돈 상태에서 이제 얇은 문법책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이제 영역이 두 개로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문법책이 한 바퀴가 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듣기평가 있죠. 듣기평가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요걸로 독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쭉 하는, 그러면 이제 트리오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이 균형을 자꾸 깨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안 쌓여요. 애가 공부를 했다는 게. 그리고 단어집은 꼭 중등 2500, 200, 2500 아니라도 괜찮아요. 본인한테 맞는 거 얇은 거 있으면은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꼭 책을 어떤 걸 봐야 되고, 책은 집에 이미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 충분히 있는 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캐블러리부터 어떻게든 끝까지 한번 마스터한다. 이게 되게 자신감 주거든요. 한 바퀴 도는 게. 응? 그리고 이제 두세 바퀴 정도 돌면은 자신감이 생기니까 두세 바퀴를 어느 정도에 끝내야 되냐면 2주 내에 끝내야 돼. 2주 내에.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 투자를 좀 해야겠죠. 처음에. 어? 그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상위권 된다면서요. 상위권 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하위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얇은 문법 책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책이 두꺼우면은 보기가 싫어요. 이게. 또 이제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얇은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 제가. 저희 나와 있는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튜문 치면 뭐 있어요. 튜문 치면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나오니까 그걸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걸 뭐 책이 없냐 그러는데 책 묶어서 팔고 싶지도 않고요. 거기 있는 거 다 프린트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얇은 책 정말 좋은 거 많아요. 밖에 나가보면 얇은 거,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보는 거. 교육청에서 보는 거 다 공개돼 있어요. 사이트에. 거기서 듣기평가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 듣기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독해 지문 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듣기평가 지문을 누구한테 저도 제 아들 시킬 때 듣기평가 지문부터 시켰어요. 응? 왜냐면 다른 건 어렵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거는 손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권이 안 되겠어요? 상위권 그 이상이 되죠. 그 이상이 됩니다. 그 이상이. 이걸 계열별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중등 2500을 일주에 한 바퀴를 돌고 이때까지도 단어에만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2주에 이제 두 바퀴를 돕니다. 그럼 이제 두 바퀴를 돈 시점에서 이제 3주가 들어가잖아요. 3주차 들어갈 때부터 이제 문법이 이제 1주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동반하는 거죠. 문법 책도 1주 만에 다 끝내야 돼요. 1주 만에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가 되면은 문법도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갑니다. 2주차. 이 타이밍부터 시작해가지고 듣기평가 가지고, 듣기평가가 이제 득회가 1주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5주차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3주차가 되겠고, 좀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려지죠. 그래서 요 시기부터는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안 절대적으로 단어 시간을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단어 시간을 좀 줄인 상태에서 그 배당이 문법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문법이랑 그 중등 2500이랑 데이터로 이렇게 맞춰 나가다가 이제 3주차 되면서부터 토탈 공부해서 한 달 끝나고 나면서부터죠. 그죠? 한 달에서 두 번째 달 들어갈 때부터 고3 듣기를 같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듣기라는데 듣기평가라는 게 아니라 듣기 지문 가지고 독해 연습을 하라는 거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듣기도 잡고 독해도 잡고. 하위권들은 이것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겁니다. 하위권들은 뭐만 발달했냐면은 디자인 감각만 발달했어요. 폼. 남들 저거 하니까 자기도 좀 높은 책 해야 되고 뭐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맨날 못하는 거예요. 폼만 잡다가 인생 끝납니다. 공부 끝나죠. 인생이 아니라.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인생이 끝나죠. 돈 조금 벌린다고 뭐 명품 사고 뭐 비싼 옷 입고 그래서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응? 자기는 실력이 바닥인데 맨날 그 높은 책만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 댕기는 데는 쫓아댕기면은 뭐 나오겠어요? 자기 수준보다 살짝 높은 사람이랑 어울려야 돼요. 자기 수준보다 너무 높게 되면은 이게 이미 단맛을 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주 동안은 무조건 단어에만 집중해서 두 바퀴 이상 돌아야 돼요. 이 정도 오면은 사실 중등 2500 두 바퀴 이상 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5주차 들어가면서 마스터가 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빨리 고등 5천 갈아타게 해야 돼요. 주력으로 외워야 될 거는 이제 고등 5천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균형을 한번 잡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이걸 거르면 안 돼요. 거르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범위 내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별도로 짜투리 시간에만 배치를 해주면 돼요. 학교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에 배치해주면 되죠. 그리고 제대로 책상에 앉아있는 때 여기 문법책 하는 거하고 고3 듣기를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해보세요. 실력이 안 느나. 얘는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뭐 듣기 끝나면 뭐 하냐고요? 고3 듣기 끝나면 당연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고1 독해 해야죠. 고1 독해하고 그 다음에 레벨 올려가지고 고2 독해하고 그 다음에 레벨 올려서 정식으로 이제 고3 독해하고 이렇게 코스웍 잡아서 하게 되면은 자가적으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A부터 Z까지 뭐 책을 다 정해달라 이런 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책은 지천에 널렸어요. 가가지고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잖아요. 그럼 그 책은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한 거예요. 출판까지 해가지고 팔라고 했는데 대충 썼겠어요? 다 잘 쓴 책이에요. 특정 출판사의 특정 책을 공부했더니 성적이 뛰고 다른 출판사 공부했더니 성적이 안 뛰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교재로 나온 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디자인의 차이, 애들의 뭐 보기 편한 거 차이, 감각의 차이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점 가서 좀 들여다보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게 보여요. 그걸 갖다가 쓰시면 되죠. 처음 그러면 제 거 쓰셔도 돼요. 고1 직독직해 100, 고2 직독직해 100, 고3 직독직해 100. 이게 다 모의고사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실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전 외적인 지문에 나온 걸 좀 혐오해요. 이 양 하나 푸는데 실전적인 거 하자주의거든요, 저는.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좀 달콤하지가 않죠. 이 달콤한 거는 제가 얘기하자면 어머님들이 기대하고 학생들이 기대하는 게 한 방에 뭐 상위권 되는 건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달콤한 걸 찾으면 안 되고 그 쌉쌀한 걸 찾아야 돼요. 이 쌉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여러 방 해야 돼, 여러 방.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 해야지 성과가 있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죠. 응? 영화 같은 데서도 하위권이 상위권 되는 그 영화 보면 어때요? 하루아침에 상위권 안 되잖아. 다 여러 날이 걸린다고, 여러 날. 그 여러 날 걸리는 것을 효율적인 걸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받아들이세요. 단방에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기대하면은 솔직히 성인의 자격이 있나요? 성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 듣고 있는 애들 중에서 혹시라도 고1이나 고2 이상이 혹시 있다면은 각성하세요. 그대들은 감정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데이터 공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공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축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아까처럼 단어 공부했죠. 그죠? 자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래프로 확인이 돼요. 그래프 확인이 돼요. 되죠? 몇 주 있고 어떻게 반복했다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문법책을 보더라도 그래프 확인이 돼요. 확인되죠?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다음에 독해 공부하더라도 뭐가 확인이 돼요? 이것도 그래프 확인이 되죠.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어디가 부족하고 뭘 안 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교과서 했다가 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데이터가 안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뭐 하긴 했죠. 모의고사도 보고 여러 개도 했으니까. 근데 하나로 딱 모아지지 않아잖아요. 길바닥에다가 구슬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막 흐트러 놔보세요. 그럼 보석이 아니죠. 근데 목걸이로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쁜 목걸이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잡스러운 돌 중에서 이쁜 돌을 골라보세요. 그 바닥에 흩뿌려 보세요. 걔는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팔찌 만들어봐요. 굉장히 이쁘죠. 왜 그래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쁜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이렇게 데이터가 이쁘게 쌓여야 돼요. 그 상태가 돼야지만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 듣고 계시다면은 제가 추구하는 교육을 조금 더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데이터 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미 위주로 책 사고 이러는 걸 저는 경계해요. 저는 먼저 수능 등급 나오게 만든 다음에 하자주의거든요.
그리고 수능 지문에도 재밌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능 지문하고 그건 동화책이랑 다른 게 뭐냐면, 뭐 영어 전문가들 나와서 다 맨날 그 얘기 하죠. 뭐 동화책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저도 오케이예요. 애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등급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등급이 무슨 등급이겠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저는 머릿속에 1등급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등급 외에는 등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1등급 외에는 전부 다 슈퍼 등급이라고요. 영어 지금 절대평가 됐는데 1등급 외에 만약에 2등급부터다. 그럼 무슨 대학을 가? 서울에서 못 버티잖아요. 건국대 하나 있나요? 건국대 하나가 아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1등급하고 2등급을 똑같이 취급했을 거예요. 인서울권에서.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오로지 1등급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2등급 맞으면 솔직히 뭐 갈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사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세미나를 듣고 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내신 뭐 이런 것 때문에 든다 그러면은 그것도 도움은 받겠죠. 다음 편이 그거니까. 그렇지만은 그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1등급. 1등급 무조건 찍어야죠. 저를 만났는데 어떻게 1등급을 안 찍으시려고 그래요. 1등급 찍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학교 컬러가 좀 예뻐지지 않나요? 시험 기간인데도 다음 주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는 그 스카이 자녀 엄마의 특징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제가 사회 중심으로 엮었으니까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때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거기 이제 맞춤 상담으로 신청해 주세요. 맞춤 상담에 이제 질문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구체적으로. 자기 성적은 공개를 해야지 뭘 도와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감성적인 거 호소해봤자 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근데 질문을 보면은 이게 답변의 성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좀 잘 요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